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보도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렇게 나와서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고 아마 많은 미디어 지독자분들이 좀 놀라셨을 텐데 저는 대충 기소는 예상을 했어요. 일단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께 맞다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1심에서도 최순실께 맞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기소를 해서 그러면 제 주장이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지 정확히 가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기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게 손석희 쪽이 고소를 한 게 지난해 1월인데 그때 지난해 4월에 한 번 조사하고 아무런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한 번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아마 손석희의 저주체유로 JTBC 측이 12월에 고소를 하고 역시 또 조사를 안 하다가 5월 초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무고죄로 건 거 잠시 조사한 것 빼고는 딱 2번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1년 한 4개월 동안에. 근데 오늘 영장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변호사들하고 그 손석희에 대한 심각한 인신 위반으로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왜 조사를 이렇게 안 했습니까? 제가 더 조사해달라고 빨리빨리 해달라고 늘 요청을 했었는데 그리고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해서 전 또 이거 조사해달라 이렇게만 조사하면 다 답이 나온다. 근데 결국 또 그거는 하나도 조사를 안 했어요. 영장에 청구된 거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지엽적인 걸로 이렇게 문제제기한다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과연 지엽적인 건지 아닌 건지 대해서. 그거 조사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19가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야말로 다 지엽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검찰 포렌식 보고서 분석하다가 2개 잘못 해석한 것 말고는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그 지엽적인 문제조차도.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문제, 진짜 조작 혐의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고 지엽적인 거는 조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주장이 틀린 게 없어요. 검찰 포렌식 보고서 해석 2가지 잘못한 것 빼고는. 그 대신에 검찰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의혹 제기한 것들 중에서는 그 2가지 빼고는 또 다 국가수 보고서로 입증이 되고 더 놀라운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소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재판을 붙어서 제가 검찰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당신이 제기한 게 사실이 아니면 이거 엄청난 범죄 아니냐. 맞다 그랬어요. 진짜 최순실께 맞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고 손석희가 전혀 조작 안 했다. 이렇게 밝혀지면 이거 엄청난 범죄라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다. 그 대신에 샅샅이 수사하고 해서 진실을 밝히자. 그 가장 빠른 방법은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는 건데 그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고 이게 인정이 되면요. 제가 무슨 구속을 두려워하고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건은 필연적으로 컴퓨터 분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과 수시로 연락을 해야 돼요. 저희도 IT 전문가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자료 의뢰하고 자료를 받으면은 제가 컴퓨터에서 주로 이제 국가수 포렌식 원본자로 로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해야 되는데 구속이 되면 그걸 못 하잖아요. 이게 재판에 가면은 그걸로 붙게 돼 있는데 특히 지금 국가수 로 데이터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생성된 거는 대충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삭제한 거에 대해서는 애초에 최순실 측이 그걸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삭제된 것들을 로 데이터에서 우리가 발견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진 폴더. 그리고 카톡도 삭제된 흔적이 있어요. 이걸 왜 인위적으로 삭제했는지 다시 국가수에 조사를 의뢰하고 우리 측도 같이 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 이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서 제가 구속이 돼버리면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지 제가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미디어치의 기사 그대로 올라가 있고 손석희의 저주체 그대로 있는데 그 증거인멸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이 손석희 태블릿 관련해서 수많은 기사가 미디어치에 올라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당신이 다 개입한 거고
어디까지가 기자가 자체적으로 쓴 거냐.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은 대개 내가 개인 성명서를 내고 개인 기자회견을 하고 개인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개입한 기사고 포렌식 분석을 한 기사는 거의 아마 이유 기자가 다 자체 분석했을 거다. 왜냐하면 포렌식 전체 분석은 이유 기자가 했으니까. 근데 그러나 어차피 손석희의 저주 책은 내가 대표 필진이니까 그거 내가 뭐 피할 생각 없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공동 저자냐 대표 필진이냐. 대표 필진이다.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걸로 봐서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아니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모든 것들 다 내 관리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어보니까 그건 팩트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명서 기자회견은 내가 주도했고 포렌식 분석은 주로 기자들이 했다. 아니 그게 구속사에 그럴 줄 알았으면은 다 내가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내가 대표 필자인데. 그리고 김경재 총재가 처음에 태블릿 PC를 의뢰를 했다. 조사를. 이것도 무슨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증거인멸의 행태라는데 그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저는 태블릿 조작론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안 믿었다고. 안 믿었는데 김경재 총재가 2번에 걸쳐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네가 인터넷 많이 했으니까 알아봐라.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중앙일보 정도하고 JTBC 정도가 이런 거 조작하겠냐. 그럴 리 없다. 그러다가 한번 들여다본 건데 이게 사실인데 이게 증거인멸 행태라 그러면은 그랬으면 그냥 내가 알아서 했다 그러면 되죠. 난 물어보길래 답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거고 도주의 우려는 중형이 예상되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 제가 얘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재판에서 내가 완전히 틀렸으면은 어떠한 중형도 나는 감수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검찰에게 더 빨리 조사해달라고 얘기한 게 전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게. 이 두 가지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사안의 중대성과 손석희 가족을 위협했다 그러는데 가족 위협한 적이 없죠. 그거를 이제 손석희 집에서 제가 집회를 했다. 그거 1년 전 탄기구 시절 때 집회 2번인가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위협입니까? 사전에 경찰에 다 신고해서 경찰 통제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는데 그 JTBC 앞에서 집회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로 1, 2월에 집중적으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JTBC에 수시로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뭐냐? 12월 30일 날 제가 무고죄 건 거를 검찰이 조사를 했을 때 이거 그냥 손석희 대표랑 한번 1대1로 JTBC 가서 토론하면 어떻겠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 JTBC에. 좋다 그거. 나 하겠다. 그래서 JTBC 앞에 1월 2월 가가지고 제가 아마 계속 JTBC에 들어가서 공문 전달한 거 기억할 거예요. 그게 다 손석희는 사망유의 토론에 응하라. 토론하자고 가서 집회를 했고 역시 우리는 경찰 통제를 그대로 받아서 아무런 폭력행위나 이런 게 없었죠. 아마 단 한 건이라도 폭력행위 있었으면요. 집회 허가 안 내줍니다. 그리고 손석희 부인이 다니는 성당에서 집회한 것. 그거는 제가 집회 신고하고 제가 직접 간 집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이 한 건데 거기서도 얘기한 거는 손석희 토론에 응하라. 손석희를 어떻게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거의 1, 2월에 거의 모든 집회는 다 손석희 토론에 응하라. 이런 집회였단 말이죠. 검찰이 토론하라 그래가지고 토론하자고 한 게 왜 신변에 대한 위협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구속되는 게 겁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이어도 구속 사유도 없고 구속됐을 때 제 방어권이 거의 100% 날아간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무슨 자금횡령이나 이런 사건이 아니라 컴퓨터 분석해야 되는 사건인데 구속되면 분석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장 전체 전제는
국가수연구소와 정호성 판결문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수 보고서에서 최순실 걸로 다 입증이 되었다 전제와 정호성 판결문에 정호성이 준 파일을 태블릿으로 받아봤다. 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장에.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국가수 보고서에 그런 얘기 없고 23일 날 나기현 연구원이 최순실 2심에 와서 따져 물었단 말입니다, 변호사들이. 우리는 그런 결론 내린 적 없다. 다수가 사용했을 증거를 제출했고 단수가 사용했을 증거를 제출했을 뿐이다. 그러면 아주 최소한으로 정리를 해도 다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린 처음부터 청와대 공용 PC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이거는 최순실 거라고 100%가 돼야 돼요. 10%만 그럴 가능성 없어도 이거는 최순실 거라고 증거 채택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수가 다수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버렸는데, 그리고 최순실이 썼다고는 아예 언급이 없고 이 증인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이 아마 영장이 그 23일 전부터 쓰여졌을 텐데 23일 날 국가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영장 발부가 됐는데, 다음 주 정도나 뭐 주말에 영장 실질 심사할 때까지 국가수 증언이 녹취 기록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걸 지금 미디어 워치만 보도를 했는데, 아니면 거기 현장에 있는 기자들 다 있었고 그 변호사들 다 있었으니까 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녹취록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녹취 기록 보면 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호성 재판에는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서 받았다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최순실이 그레이트팍 이메일을 정호성과 공유해서 이메일로 문건을 전달했다. 그게 끝이에요. 태블릿 태자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근데 그 받은 문건이 태블릿 PC에도 있으니까 태블릿 PC에 있는 문건을 그냥 증거로 채택했을 뿐이지, 정호성 판결문에 나와 있지도 않고 정호성이 검찰이나 재판에 나가서 내가 준 파일을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받아봤다는 진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영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정호성 판결문에 정호성이 최순실의 태블릿으로 문건을 전달했고 받았다. 이것도 당연히 전제부터 다퉈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 전체 전제를 다퉈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 19건의 제 범죄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검찰 포렌식 2개 실수한 거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범죄라면 범죄로 처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정정사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대법원 판례에서 거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한두 개 틀린 거는 그거는 인정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엽적인 문제들이란 말이죠.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최석재가 검찰 수사 받을 때부터 JTBC 측이 태블릿을 입수한 다음에 청와대 기밀 파일을 삽입했다고 내가 주장했다 그러는데,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에다가 적시가 됐는데, 그게 2016년 12월 23일 기사예요. 그게 제가 국회에서 태블릿 보고대회 할 때 발제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 하면 JTBC가 태블릿을 입수했으면 태블릿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화면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데스크탑 모니터고 안에 JTBC 폴더 파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블릿이 아니고 당연히 JTBC 자사 데스크탑 모니터가 아니냐. 그걸 왜 최순실의 태블릿인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오인하도록 보도했냐. 실제 그거는 입증이 됐죠. JTBC가 인정을 했습니다.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자사에다가 옮겼다. 그러면은 그거를 방송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건 최순실의 태블릿이 아니라 내용을 옮겨서 보도했다. 그걸 안 하니까 다들 저게 최순실 건 줄 알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태블릿에 있는
청와대 기밀 파일을 자사의 JTBC 컴퓨터에 옮겨서 시청자를 오인하도록 보도했다. 이거와 태블릿에다가 청와대 기밀 파일을 삽입했다랑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 건은 제가 방통심의에다가 시청자를 오인시켰다고 심의 요청한 건이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틀렸으면 방통심에서 바로 그냥 킬시켰어야죠. 아직도 계류 중이에요, 저거. 그리고 이미 방통심에서 저거 논란이 벌어져가지고 당시 방통심의 위원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럼 그렇게 오해를 사도록 하냐. 그리고 저는 그게 과연 단순한 오해일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 중요한 증거를 파일을 옮겨 심은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왜 자사 데스크탑에다가 보도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블릿에 파일을 심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사 데스크탑에 심었다는 얘기지 저희는 태블릿에다가 파일 심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부터 저는 김한수와 관련된 대선 캠프와 청와대 홍보팀이 썼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청와대 문서가 들어있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은. 청와대 공용 PC니까. 그러니 내가 청와대 기밀문서를 갖다 심었다고 주장할 리가 없죠. 저는 저건 청와대 공용 PC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영장의 근거 사례로 들어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JTBC 측의 고소장을 볼 때부터 아니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이용해서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냐.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보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고죄로 다시 집어넣는데 손석희 10월 26일 태블릿 PC 보도하면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보도를 했냐? 그리고 아마 거의 지금 국민 대다수도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고쳤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재판 가면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도한 적 없다 그러면은 그 보도를 삭제하고 정정을 했어야죠. 아, 이거는 보도 잘못했다. 근데 그거를 지적한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손석희는 그런 보도한 적 없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 보도 그냥 있는데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 이런 비슷한 건들이에요. 나머지가. JTBC는 태블릿 입수 경위를 계속 바꿔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기했던 거는 처음에 심수미 기자가 12월 8일 해명방송에서 문이 열려 있었다. WK에 문이 열려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자주 드나들어서 아 이거 도난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자들이 가니까 다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 건물 관리인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했단 말이죠. 이게 왜 입수 경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이 열려 있었다 닫혀 있었다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왜 처음에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랬다가 나중에 문이 잠긴 거를 관리인이 열어줬다로 왜 말을 바꿨냐? 아 이것도 제가 허위사실 유포했대요. 그 내용을 보면은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갔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문이 열려 있었다와 닫혀 있었다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구체적으로도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영장 내용이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다 근거를 찾아서 찾은 것도 아니죠. 다 있지요. 그래서 이 영장실질심사 때 다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간단하게 이 입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검찰에다가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태블릿 PC를 누가 사용했냐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자, 개통자. 개통자가 이제 대부분 사용자죠. 근데 이거는 김한수가 개통했고 최순실이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위치 추적이라는 게 SKT 이동통신망을 추적을 했으면은 1년 365일 24시간 위치 추적이 나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손석희 측이 그렇게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SKT 이동통신망 위치 추적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럼 그거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검찰 수사 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특검이나 특별수사본부에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SKT 위치 추적을 했다고 보도를 했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보여주면 되는 거고 안 했으면 정말 이상한 거죠. 그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걸 왜 안 하냐는 말입니다.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건데 답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이미 한 달 반 전에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검찰과 특검에 요청을 했어요. SKT 위치 추적 했냐? 했으면 제출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뭐 밝혀라. 한 달 반 동안 답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이상하잖아요. 사진이 어떻게 4년 동안 쓴 태블릿 PC인데 한날 1시에 2012년 6월 25일 날 한날 1시에 찍은 17장밖에 없냐.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안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 근데 국가수 이 로데이터를 보면은 사진 폴더가 통째로 삭제가 됐단 말입니다. 자, 위치 추적을 못하면은 사진을 보면은 최순실 관계자들이 쫙 찍혀 있고 최순실이 잘 가는 곳, 승마장 같은 데 찍혀 있으면 최순실께 맞죠. 근데 조카들하고 한날 1시 찍은 거 말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유라 사진도 없고 승마장 사진도 없고. 근데 JTBC에서는 그때 의혹 제기가 되니까 최순실이 승마장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사진을 자주 찍었다. 이렇게 해서 증인이 있다고 보도를 했으면은 그 증인을 그러면 또 내세워줘야죠. 증인을.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으면 승마장에서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진도 도저히 판명할 수 없게 됐고 카톡도 다 훼손이 돼 있어가지고 내용이 없습니다. 카톡도. 카톡 위치 추적 사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면 뭔가 있겠죠. 그럼 딱 알아보는데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국가수 보고서에 보면은 로데이터에 보면은 카톡이 삭제된 흔적이 있고 사진 폴더가 삭제가 됐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걸. 그리고 이거는 국가수 나기현 연구원이 이 증언을 할 때 복원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복원이 가능하다고. 아, 그러면 그거 복원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가수에 맡겨가지고. 저를 구속시키기 전에 그거 복원하면 다 나오는데 SKT 위치 추적을 가져와도 되고 카톡을 복원해도 되고 사진 폴더를 복원해도 되고 간단하게 끝날 일이잖아요. 이게 왜 구속해가지고 뭐 심층 추가 수사를 한다는데 그럴 필요 있냐는 겁니다. 간단한 건데. 그리고 제가 지만수와의 공범의 문제를 제기한 거는 자, 태블릿 PC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태블릿 PC를 열어볼 수 있는 비밀 정보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개통자하고 비밀 패턴이잖아요. 근데 JTBC는 개통자도 검찰보다 먼저 알아내고 비밀 패턴은 현장에서 김필중 기자가 우연히 L자 패턴으로 열어버리고 L자 패턴 하나 여는 데만 해도 13만 분의 1인데 거기다가 개통자까지 알아내고 이걸 그냥 다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JTBC가 개통자를 검찰보다 더 먼저 알아냈냐? 제가 그걸 수사해달라 그랬는데 그거를 수사했더니 JTBC 측은 취재원을 통해서 알았다. 그 취재원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제가 지난 방송에 설명했기 때문에 더 뭐 깊이 얘기 안 할게요.
취재원이 김한수나 SKT가 아니면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SKT 취재원 통했으면 그건 통신비밀법 보호법 위반이니까 제가 검찰에 3월 달에 고발을 해놓은 거니까 아니 그거를 수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취재원 누군지. 그리고 뭐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현장에서 배터리를 즉석에서 구입했는데 미래한국의 취재 결과 그 배터리는 2주 전에 누군가 주문해 놓은 거다. 그 배터리를 누가 주문했는지도 취재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다 가능하잖아요. 데이터 있잖아요. 삼성 A센터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확인하면은 수사에서 답이 나온다. 이거 뭐 재판 오래 끌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영장에는 지엽적인 것들을 문제 삼아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뭐가 지엽적인 것들입니까? 다 핵심 사안이지. 이 태블릿 PC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로 입수됐는지 다 핵심 사안이잖아요. 4개 중에 하나만 나와도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구속이 되면 어쨌든 이 부분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부터 다 해가지고 밝혀낼 거고 구속이 안 되면은 이 포렌식 보고서 더 심층 분석해가지고 그걸로 정면에서 한번 진위를 가릴 기회를 제가 얻어야죠. 증거인멸 우려 없고 도주 우려 없고 구속이 되면 재판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6개월 안에 끝낸다고. 근데 저는 구속이 안 돼도요. 검찰이나 손석희 측이 원하면 일주일에 2번씩 합시다.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한 두 달 만에 끝내면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끝낼 수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이 보고하는데 뭐 일주일씩 걸리겠어요. 한 2, 3일이면 끝나지. 그래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이제 영장심사 기일 때 가서 제 주장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근거 갖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당연히 재판이 열려서 빠른 시일 안에 진위를 결판 내기를 바라고 늘 그렇게 주장해온 게 저니까 도주의 우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제가 주장한 부분에서 이 핵심 부분에서 틀려서 그게 진짜 최순실께 맞다고 입증이 되면 예를 들면 SKT 위치 추적 기록이 나왔는데 그게 1년 동안 최순실의 동선과 똑같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더 딴 것들 조사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어떤 중벌을 내려도 제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장은 검찰에서 이미 제가 진술을 했으니까 이런 점들을 좀 재판부가 감안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주말에 할 수도 있고 월요일, 화요일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서 담담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 진실을 캐 들어갈 때 충분히 이건 감수해야 되고 뭐 억울하다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틀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 사건을 다뤄왔던 겁니다.